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훌륭하다 미드입니다. 지난주 증시는 굉장히 뒤죽박죽이었던 것 같습니다. S&P는 죽일 듯이 내리다가 끌어올리고 나스닥 쪽은 은행 이슈가 있던 말든 나는 나 갈 길 간다 하고 상승하고 어제는 S&P 하락한 것에 비해 나스닥은 선방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에 FOMC가 다음 주로 다가왔는데요. FOMC 때마다 불거지는 금리 인상을 얼마나 할 것이냐에 대한 갑론을 박. 이번 FOMC에서는 0.25냐 0.5냐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지만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보고 있었고요. 이유는 작년에는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각하니 당연히 금리 인상을 해야 하는 시기였고,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있고 또 하락 추세에 서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금리 조절을 시작해야 하는 시기라고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작년부터 말씀드렸던 건 금리 인하 이야기는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인플레이션도 인플레이션이지만 경기 침체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 금리 인하를 하면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을 연준에서는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건 투자자들에게는 더 불안감만 주게 되는 것이라서 증시에는 좋은 게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제레미 시걸 교수도 연준이 금리를 동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0.25%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갑자기 동결하면 시장이 걱정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연준이 경제가 너무 걱정돼서 금리 인상을 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금리 인상을 하면서 튼튼한 경제를 주장해왔던 부분을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0.25% 인상과 함께 중단을 암시하는 것이 더 신중한 방식이라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연준도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각하니 금리 인상을 해야 하는데, 만약 연준이 지금 경제가 크게 좋은 것은 아니고요,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서 금리 인상을 강행해야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금리 인상으로 인해 증시는 두들겨 맞고 경기 침체가 올 거라는 확신을 갖는 투자자들도 늘어갈 거기 때문에 증시는 또 두들겨 맞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튼튼한 경제를 주장하면서 금리 인상을 할 명분을 가지고 지금까지 인상을 해왔는데, 은행의 이슈가 불거졌다고 갑자기 금리 동결이나 인하를 해버리면 투자자들은 진짜 은행 이슈가 작은 일이 아닌가 보다 하면서 걱정만 더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아직은 높다고 해도 0.25까지 금리 조절을 해온 상황에서 갑자기 0.5를 올리면서 금리 속도를 올린다? 이 부분은 아직 인플레이션이 심각하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경기 침체를 더 걱정하게 만들고요. 그러면서 증시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리저리 봐도 0.25가 맞는 게 아닌가 생각을 들게 하는데요. 금리 인상을 하든 어떠한 이야기를 하든 증시의 방향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대응을 준비할 뿐 크게 걱정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달러는 아직 신경 쓸 단계가 아니고요. 추가적 상승이 나오더라도 아직 괜찮고 차트적으로는 하락이 이어지는 차트이기에 증시에는 상승에 영향을 주면 주지 증시 하락에 영향을 줄 상황은 아닙니다. SVB 사태도 있는데 왜 달러는 하락을 할까? 안전자산이기도 한 달러는 왜 하락을 할까? 지금까지 금리 인상은 연준이 경제가 튼튼하다고 하면서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면 경기 침체에 걱정이 없는 듯한 분위기의 금리 인상이므로 달러가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제가 튼튼하니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게 되고요. 금리는 2022년 1월에 인상을 시작합니다. 금리 인상을 하는 1월쯤에 금값이 상승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 아니고 심각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시점이었고, 거기에 금리 인상까지 하니 경제가 좀 안 좋아질 수 있다고 겁을 먹었던 시기이죠. 3월쯤 연준은 빅스텝에 이어 자이언스텝까지 이어갑니다. 고용과 소비가 너무 좋다, 경제는 튼튼하다 하면서 말이죠. 경제가 튼튼하다고 하는데 굳이 안전자산에 투자할 필요가 없어지면서 금값은 하락하게 되고, 이때부터 달러는 급등을 시작합니다. 경제가 좋다고 하면서 금리 인상을 시작했으니 말이죠.
보통은 금리가 오르면 증시가 떨어진다고 아시는데요. 무조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연준이 금리를 인상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미국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경기가 좋으면 기업의 실적도 올라가고 주가도 올라가는 거죠. 1950년 이후에 12차례 연준의 금리 인상 시기 동안 S&P는 연평균 9%의 수익률이 나타났었습니다. 11월 이후 연준은 금리 조절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금리 인상이 끝나간다는 말로도 해석이 되기 때문에 달러는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달러는 금리 인상으로 상승을 했지만 지금은 금리를 조절하는 단계이기에 하락을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경제가 튼튼하다고 하는데 왜 금이 오르기 시작하냐? 간단히는 달러와 금은 반대로 가기 때문에 지금 달러의 하락이 금의 상승을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이 작년부터 경제가 튼튼하다 했는데 작년 1년 내내 증시는 하락을 했죠. 투자자들이 지금 경제는 튼튼하다는데 증시는 계속 하락을 하고 상승할 여력을 보이지 않고 작년부터 끌고 왔던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은행 관련 리스크로 더 부각이 되면서 짙어지는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해 금으로 옮겨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금리 인하와 달러 하락으로 TMF 같은 채권 쪽이나 금 관련 종목이 오를 수 있는 시기입니다. 저는 작년에 TMF를 이미 매수를 했고 금 관련 종목 매수를 보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금리 인하로 인한 채권 관련 투자를 고려하신다기보단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금리 조절은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러면서 달러 하락은 지속되면서 금의 강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증시의 극심한 차별화 장세가 나타나고 상승의 여지는 보이지 않고 경제의 불확실성을 이어간다면 그 또한 금의 강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금리 동결과 함께 인하를 시작하게 된다면 금리와 채권 가격은 반대로 가기 때문에 채권의 가격의 상승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이어간다면 채권 쪽이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NUGT, GDXU만 보는데요. GLD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종목은 아닙니다. 금 관련 종목은 한번 저점을 찍고 상승한 시기이므로 좋은 매수 기회는 지났습니다. NUGT는 여기가 제일 매수하기 좋았던 시기였고요. 그리고 상승 후 매수로 좋았던 시점은 30부근. 지금으로는 만약 기회가 온다면 35, 34 부근이 매수 기회로 좋은 자리로 보입니다. 38 부근까지 상승이 되어 있는데 여기부터는 금이 추가 상승이 나오기 시작하면 올라갈 수 있는 주가이므로 지금으로는 추격 매수 자리가 되겠습니다. 저는 상황에 따라서 추격 매수로 추가 매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GDXU도 NUGT와 비슷한 차트 흐름인데요. 만약 기회가 온다면 37, 36 부근이 매수 기회로 좋은 자리로 보입니다. 48에서 49 정도 이상은 금이 추가 상승이 나오기 시작하면 올라갈 수 있는 주가이므로 44, 45 자리는 단기 추격 매수 자리니 잘 생각해 봐야 하는 자리입니다. 왜 추격 매수 자리인가 하면 금이 정고점에 가까워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고점은 교과서적으로 저항 구간이다 라고 합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계속 우상향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가다가 하락도 하는 시기를 만나니 잘 공부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현명한 투자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주가의 흐름으로 증시가 대세 상승장에 들어서는 건지 아니면 추가 하락이 나오려고 하는 건지 하면서 증시를 판단하기도 하는데요. 작년부터 은행주 봐야 한다고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개 라이브 방송에서도 몇 번 이야기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경기 침체 이야기가 불거져 나오면 은행주와 중소형주를 집중해서 관찰을 합니다. 요즘 보시면 러셀이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2월 2일 고점을 만들고 하락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JP몰간은 140, 127 사이가 집이고 추가 상승을 이어가야 하는데 계속 이 자리에 맴도는 상황이었고요. 하지만 중소형주가 하락을 하니 은행주도 144 고점 부근에서 다시 박스 아래 구간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은행주는 SVB 사태로 하락한 거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중소형주는 이미 하락을 시작하고 있었고 중소형주의 하락이 세고 깊으면 SVB 사태가 아니더라도 은행주도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오는 속도의 차이지 내려오게 됩니다. 마침 중소형주의 하락이 꽤나 센 상황에서 SVB 사태가 터진다?
이미 뭔가 터질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우리만 모른 건 아닌가? 제가 주가의 흐름에 대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간단히 JP몰간 127 밑으로 하락하는지 지켜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금요일에 127 밑으로 하락을 했죠. 그러면서 은행에 대한 걱정들이 이어지는 증시 분위기였다는 이야기와 증시는 상승하지 못하고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주가 흐름 다 복잡하니 다시 간단하게 130까지 올라와 줘야 은행에 대한 걱정이 줄어들 수 있는 구간으로 보고 있고요. 127 밑으로 계속 맴돌거나 장대 음봉이 하나 더 나오면 은행에 대한 추가 걱정이나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 판단이 들어서 118 부근까지 하락할 수 있다 하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폭락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니 그러려니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동부는 봄이 왔습니다. 집 앞에 꽃이 필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보이는데요. 증시에도 빨리 꽃 피는 계절이 오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